네, 우리 선생님 반갑습니다. 저는 홈카페에서 활동 중인 타로 강사 제이이고요. 지금 이제 타로 개론 3강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첫 시간에 이 클래스의 목적과 타로가 점인지 어떤 기본적인 원리를 했다면 두 번째 시간에 타로 카드로 볼 수 있는 것들까지 했거든요. 이번 시간에는 타로 카드의 상징과 구성, 가장 중요한 것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 다음 시간에 필수 용어부터 이제 주의점까지 커버를 하고 마지막 시간에 한 6, 7가지 정도 이제 지식 없이 쉽게 타로 리딩을 하는 클래스까지 이제 타로 기초 실전이죠. 그렇게 개론이 5강 끝나고요. 그 다음에 타로 카드 메이저와 마이너 아르카나 이론에 대해서 한 총 3, 4시간 정도 78장 진행을 할 예정이에요. 이 타로의 상징에 대해 말하기 전에 이 왼쪽에 있는 덱이 스미스 웨이트예요. 오른쪽에 있는 덱은 유니버셜 웨이트. 가장 많이 보급되고 어디 가서도 가장 많이 보실 기본적인 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건 왜 우리 낚시라던가 악기라던가 뭐든지 이제 입문자용, 초급자용이 있고 그 다음에 점점 더 비싸지거나 좀 더 이제 뭐랄까 굉장히 특별한 악기들로 혹은 낚싯대로 가게 되죠. 그런데 타로 카드는 그렇지 않습니다. 타로 카드는 그렇지 않고 가장 기본이 가장 영원하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어요. 사실은 19금 강의도 뭐 데카메론이나 성인덱 같은 걸로 요청을 많이 주시는데 실제로 제가 강의를 하기도 했고요.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웨이트가 가장 속궁합에 적합합니다. 모든 질문에 가장 적합한 덱이 바로 웨이트예요, 선생님. 원리를 이해하면 모든 게 가능해요. 예를 들면 이 물이라는 건 감정이 흘러넘친다. 물은 꼭 감정이라 감정이 흘러넘친다인데 이 감정이라는 건 feeling이죠. 한국말로 감정이라고 말하지만 이 feeling이라는 건 느낌이에요. 그러면은 왜 우리 일본 야동을 보면 그 기분이 좋아 이렇게 표현하죠. 그리고 뭐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feel good이라고 하죠. 기분이 좋다는 거예요. 우리가 속궁합을 맞췄어요. 남자와 여자가 잠자리를 했는데 이 내가 느끼는 게 너무 흘러넘칠 정도로 기분이 좋고 충만하다는 거 뭐예요, 선생님? 속궁합 무지 잘 맞다는 거죠. 서로 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새가 들어오죠. 새가 뭔가 물고 들어오는데 이 컵이라는 거는 나중에 하겠지만 여성 성기와 자궁의 상징입니다. 그러면은 남자가 들어왔는데 이 지금 여자의 성기에서 물이 흘러넘쳐요. 그리고 기분이 겁내 좋다는 거예요. 타로 리딩은 원리만 알면 되게 쉬워요. 그런데 내가 어렵게 느끼는 건 원리를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서 기본을 잘해야 돼요. 기본을. 그래서 상징에 대해서 하기 전에 타로 카드 3대 덱이죠. 스미스 웨이트, 유니버셜 웨이트, 라이더 웨이트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는 유니버셜 웨이트가 왜 가장 지금 쓰임새가 좋은지 상징이 살아있다. 상징이 죽어있다. 이러한 차이가 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선생님. 내가 상징 같은 거 다 필요 없어. 나는 키워드 리딩만 해. 그런 경우라면 무슨 덱을 써도 내가 마음에 드는 덱 쓰면 괜찮아요. 우리가 타로 카드 78장의 구성을 알아보기 전에 타로 카드 한 장에 어떤 상징들이 담겨 있는지 그 기본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타로 카드의 상징성인데 보시면 컵이 보이고 물줄기는 이제 5줄기예요. 5줄기라는 건 오감이겠죠. 이게 왜냐면 feeling, 느낌이고 감각이었는데 5줄기니까 오감이겠죠. 오감 만족. 느낌이 좋다는 거고 지금 이건 여성 성기의 상징이고 비둘기가 십자가 동전처럼 생긴 걸 물어오고 있고 손바닥이 받쳐 들고 있으며 물은 아래로 떨어지고 이 지금 손바닥을 보여줘요. 예를 들면 칼이나 펜타클은 손등을 보여주거든요. 근데 지금 컵이랑 완전히 손바닥을 보여줘요. 이건 나중에 그 마이너 카드 할 때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아래에 연꽃이 보이고 주변에 이 요드라고 하는 날아다니는 날개처럼 보이는 것들이 있고 자 벨이 딸랑딸랑딸랑 이렇게 보이고 M자인지 W자인지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없고 허공에서 손이 날아오죠. 방금 말씀드린 모든 것이 상징이에요. 그 다음이 이제 수비학인데 대부분의 카드들은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습니다. 에이스니까 1번이죠. 이 수비학의 원리에 따라 철저히 구성되어 있어요. 가끔 어떤 강사들은 수비학 알 필요 없어 무시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정말로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강사마다 견해의 차이가 있으니까 존중해야 돼. 하지만 1 더하기 1은 2예요, 선생님. 3이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건 팩트의 문제잖아요. 수비학이 이제 웨이트가 수비학은 무시해도 돼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수비학은 몰라도 돼 라는 이제 논지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수비학 몰라도 타로 카드 쓰는데 지장 없어 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둘 다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선생님. 그런데 타로 카드에 숫자가 붙어 있다는 건 반드시 의미가 있는 거고, 그걸 떠나서 모든 이 우주를 설명하는 원리는 같아요. 그러니까 수비학이든 카발라든 점성학이든 이 우주에 대해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카발라는 맞지만 수비학은 아닌 거고, 뭐 이렇게 설명한다면 이건 잘못된 논지라고 봐요, 저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카발라를 안다면 수비학도 이해가 빠를 수밖에 없고, 다 모든 것이 통해요.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아래로 떨어지고 불은 위로 올라가는 원리는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수비학도 마찬가지고 카발라도 마찬가지고, 이 우주와 자연 법칙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 다른 게 아니고, 수비학은 필수입니다. 다만 우리가 입문자나 초보자가 수비학에 막 집착할 필요도 없지만 이 수비학이라는 게 되게 쉬워요. 그래서 뭐 굳이 모르고 갈 이유도 없습니다. 제가 가볍게 설명을 할 거고요. 그래서 타로 카드에는 유대교 카발라와 탈무드까지 들어있어요. 탈무드가 들어있다고 깜짝 놀라는 분들 많아요. 프로마스터도 들어있죠.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점성학입니다. 이 점성술이라는 건데, 보시면 여기는 황소가 새겨져 있고 여기는 염소예요. 이런 식으로 다 점성학적 상징들이 깃들어 있어요. 여기에는 양이고 여기는 사자가 있고, 선생님 여기는 쌍둥이 자리니까 잠깐만요. 뭐 또 여기는 왜 우리 악마는 흠이 염소 얼굴로 대변되거든요. 그래서 염소 자리. 천칭 보이죠? 천칭 자리. 이런 식으로 점성학적 원리와 깊이 연관되어 있어요. 그리고 영성학이라는 건 형이상학과 어떤 영적 원리인데, 당연히 이 모든 게 왜 인간의 신체는 소우주고 이 세계는 대우주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그 영적 원리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어떤 종교적 원리라든지 다 같아요. 수비학도 마찬가지고, 결국에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서 통찰하고 이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면 불교가 맞니 유대교가 맞니 이런지 뭐랄까, 네가 맞네 내가 맞네 하는 건 없는 거예요. 결국에는 다 하나를 설명하는구나. 모든 게 통하기 마련이에요. 모든 길은 하나로 통한다. 단지 설명하는 방식이 다를 뿐. 그래서 이제 영성학적 원리가 있고요. 이게 영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이 차크라라는 건 인체의 어떤, 꼭 인체뿐만이 아니고 차크라 기둥이라는 7개의 어떤 시스템인데, 이 차크라가 결국엔 또 카발라와 연관되어 있고, 결국에는 이 인체의 소우주가 대우주와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주고, 이 종교적 원리고, 이제 우주를 숫자로 설명하는 수의 원리고, 이건 이미지의 상징학이고, 이 영지주의란 건 기독교의 분파인데, 이 기독교적 원리가 또 상당히 깊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가 있고 유대교가 들어가 있고 불교적 원리와도 같아요. 세상의 모든 우주가 움직이는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 타로 카드라는 게. 그리고 색채학이에요. 색채라는 건 컬러인데, 이렇게 흰색으로 표현된 이유와 배경이 노란색인 이유, 그 다음에 이제 빨간색 붉은 옷을 입은 이유, 이런 것들이 모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연금술 헤르메스학인데, 이건 어떤 신비주의의 하나예요. 이제 마법사 카드를 보시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이제 헤르메스의 서문에 보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에저복 소빌로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연결하는 신의 중재자죠. 신비주의라든지 뭐 우주적 원리, 점성학적 원리라든지 종교적 원리, 그 다음에 뭐 이 모든 것들이 타로 카드에 깃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에이스 컵을 보면 흘러 넘치고 받들어 올리고 아래로 떨어지고 기분이 좋고 충만하다, 이런 원리를 안다면, 방금 제가 했던 건 키워드거든요. 이런 키워드와 원리를 이해하면 사실 너무 쉽죠. 내가 뭔가 선물했는데 마음에 들까요? 에이스컵이면 겁내 좋다. 기분이 엄청 좋은 거죠. 감정이 충만해서 흘러 넘치니까 마음에 흡족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수비학적 원리예요. 이거는 1번 컵이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랑이라든지 감정의 시작인 거예요. 이미지 상징으로 봤을 때 감정이 흘러넘치고 충만한 거고, 수비학적으로 봤을 때 시작하는 거니까. 이런 모든 원리를 내가 이해만 한다면 상당히 쉬운 게 타로 카드예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해주면 쉽게 이해하고 써먹을 수 있는 거고, 굉장히 깊이 있고 심도 있게 하면 이것보다 어려운 게 없는 게 타로 카드예요. 내가 점성학도 알아야 되고 헤르메스도 알아야 되고 영지주의도 좀 알아야 되고 그 어렵다는 카발라도 알아야 되고 수비학도 마스터해야 될 것 같고, 알면 할수록 어려운 게 타로 카드인데 이 모든 것을 다 알아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입문자용에서는 아주 쉽고 재밌게 커버를 할 거고 짤막하게 커버를 할 거예요. 이제 타로 카드에 대해서 내가 파악이 되도록 어떤 것인지 타로가. 그 다음에 이제 프로용에서는
정말 중요한 것들과 이제 입문자용에서 다를 수 없는 임상이론을 좀 심도 깊게 진행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어쩌면 이제 개론에서 가장 중요한 타로 카드가 어떻게 이루어져 있나 하는 거겠죠. 그런데 이 타로 카드에는 가장 중요한 원리가 숨어 있는데 그걸 저는 국내나 해외 어떤 원서나 강의에서도 그걸 설명해주는 책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때 그것까지 커버를 해볼게요. 이 타로 카드는 총 78장이에요. 이 78장인데는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이 타로 카드에는 쉽게 말하면 메이저와 마이너 아르카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아르카나라는 건 비밀이거든요. 그러니까 메이저 아르카나는 대비밀이고 마이너 아르카나는 소비밀인 겁니다. 메이저 마이너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제 대학교 가면은 그 주전공 말고 전공을 하나만 하는 친구가 있고 부전공까지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주전공을 메이저라고 하고 부전공은 마이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주류고 이건 그 주류를 따라 있는 보조 정도의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타로 카드에서 가장 중요한 건 메이저 아르카나라는 22장의 카드이고 그 다음으로 마이너 아르카나가 따라오면서 56장을 이뤄요. 이 22장과 56장이 합쳐져서 총 78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타로는 메이저와 마이너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건 메이저 22장, 마이너 56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총 78장이라는 거예요. 이 왜 78장인지는 마지막에 할게요. 그러면 메이저 아르카나 먼저 가볍게 볼게요. 메이저는 총 22장인데 0번부터 21번까지 총 22장이고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마이너를 또 살펴보면 마이너들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메이저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총 22장인데 0번부터 9번까지 10장, 10번부터 21번까지 12장. 총 22장인 거죠. 0번 바보, 그 다음에 1번 마법사, 2번 고위 여사제, 3번 여황제, 4번 황제, 5번 교황, 6번 연인, 7번 전차, 8번 힘, 9번 은둔자,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11번 정의카드, 12번 매달린 사람, 13번 죽음, 14번 절제 혹은 조화, 그 다음에 15번 악마, 16번 타워, 17번 별, 18번, 그러니까 타워라는 건 탑이에요 선생님, 18번 달, 19번 태양, 20번 심판, 21번 세계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숙련자분들이 질문을 한 번씩 주세요. 왜 어떤 카드들은 더 풀, 왜 어떤 카드들은 앞에 더가 붙고 어떤 카드는 정관사가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보시면 이 나머지 카드들은 다 더라는 정관사가 붙었는데 이 힘 카드, 운명의 수레바퀴, 정의 카드, 죽음, 절제 혹은 조화, 그 다음에 심판 이 카드들은 더가 붙질 않아요. 어떤 차이냐면 힘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절제라든지 이런 건 대단히 추상적인 거거든요. 추상명사 앞에는 더가 붙지 않습니다. 이 정의도 마찬가지죠. 정의라는 건 상당히 추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총 이렇게 22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테이블 표를 보시면 총 22장의 메이저 카드들을 볼 수 있는데 이건 어떤 원리에 따라 정렬된 거냐면 0번 바보이고 0번부터 9번까지 있어요. 숫자 0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미상. 그리고 한 자리 숫자는 숫자 1부터죠. 그리고 9까지. 그래서 메인스트림인 주류는 숫자 1부터 9까지를 의미하는 지금 한 자리 숫자의 메이저 카드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번 마법사,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19번 태양인데 숫자 10이라는 건 이제 1 더하기 0이라고 해서 1. 숫자 19라는 건 더하면 10이거든요. 1 더하기 0이라서 또 1. 그래서 1끼리 정렬되어 있고 그 다음에 11번 역시 1 더하기 1이라 2예요. 그러면은 2번 카드와 연관이 되고 예를 들면 18번 달 카드도 1 더하기 8은 9예요. 은둔자와 연관이 되어 있죠. 한번 보실게요. 자, 은둔자의 얼굴인데 이 노인의 얼굴이 여기에 와 있어요. 같은 원리의 카드라는 거죠. 여기도 보실게요. 이 여인은 허리를 굽히는데 여기도 허리를 굽히죠. 지금 악마 카드인데 여기도 지금 이 같은 나체의 사람이 나오지만 천사냐 악마냐는 차이예요. 이런 카드들 모두 다 마찬가지고 당연히 정의 카드도 보세요 선생님. 11번은 이 숫자 2인데 베이스가 고위 여사제죠. 고위 여사제처럼 두 개의 기둥이고 그 다음에 뒤에 장막이 쳐져 있죠. 사실상 원형 카드는 고위 여사제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되게 놀랐던 이유 중에 이 연인 카드가 가벼운 사랑이고 아주 뭐 육체적인 가벼운 사랑, 진지하지 않은 사랑이다, 진실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진짜
제가 지난번에 강의 때 말씀드린 아담과 이브예요. 뒤에는 생명의 나무와 선악과고 이 아담과 이브가 타락을 해서 이렇게 되죠. 근데 이제 웨이트에서는 그 선악과를 먹기 전과 후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지금 깊이 해야 할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짧게 말씀드리면 이 선악과를 먹기 전, 그러니까 타락 전이고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후예요. 이게 대조적인 차이가 있죠. 근데 지금 연인 카드가 나체이고 손바닥을 보여주고 이 지금 사랑의 대천사거든요. 광명이 비치고 이 모든 건 열린 마음과 받아들임, 손바닥을 보여주죠. 호의적이라는 거예요. 왜 마이너 카드에서도 마이너의 에이스 중에 컵과 완주는 손바닥을 보여줘요. 그건 상대방에게 나의 어떤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진실됨을 의미하는데 둘 다 손바닥을 펼쳐 보여주거든요. 그리고 왜 지금 남자는 여자를 보는데 여자는 지금 뭐 위를 본다고 해서 둘이가 뭐 진실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영적 원리예요. 영적 원리.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인데 그럼 땅을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니고 육체라는 건 펜타클이에요. 지금 모르시는 분들 입문자는 가볍게만 듣고 숙련자는 들으세요. 육체라는 건 펜타클, 즉 땅의 원리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브를 보는 거고 이브는 하늘, 즉 대천사를 바라보는 겁니다. 영적 원리예요. 지금 숫자 6이라는 건 이제 이렇게 모래시계를 뜻하거든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물의 원리죠. 물은 아래로 떨어져요. 그리고 남자는 불이거든요. 남자 성기가 위로 올라가죠. 불의 원리예요. 물과 불은 정반대의 원리거든요. 왜 동양의 음양조화 기억나시죠? 태극처럼 음과 양의 만남인 거예요. 정반합. 하늘과 땅이라는 정반대가 만나서 조화를 이루는 게 연인 카드이고 그러니까 정반대의 사람이 만나서 서로가 진실되게 소통하고 열려 있음을 뜻하고 호환된다는 특징이 연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루어질까라면 하늘은 정신이고 땅은 현실인데 너의 정신, 머릿속에 있는 게 현실에 구현이 되어 위로 올라가죠. 지금 위로 올라가죠. 모양 보시면 아래로 떨어지고 너가 생각하는 게 하늘에서 내려오거든요. 현실에서 구현이 되어서 조화롭게 이루어질 것이다 하는 게 연인 카드죠. 그래서 연인 카드는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고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긍정적이고 진실된 카드예요. 왜냐면 우리 영적 원리는 신이라는 건 곧 사랑인데 이 연인은 물론 러버스라는 게 그 진실된 사랑이 아니고 어떤 섹스 파트너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인 사랑을 의미하기도 해요. 왜? 나체니까. 이렇게 두 장 나오면 섹스하고 싶다 이런 마음일 때 별 카드와 또 나체의 카드들과 함께 많이 나타나겠죠. 만약에 뭐 제가 좋아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자꾸 나를 생각하는 마음에 이런 나체가 자꾸 뜬다? 그럼 내가 벗으면 어떨까? 뭐 그런 것들을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신이 많이 뜨겠죠. 그런 식으로 어떤 상징학적인 세부적인 원리는 있겠지만 이 카드가 부정이다, 이거 잘못된 겁니다,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까지 다 잘못된 거고 깊이가 떨어져서 그렇게 가르친 거야. 내 말이 맞아 하는데 그분이 왜 15번과 6번이 혹은 왜 2번과 11번이 연계가 되는지를 전혀 나는 이해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원리를. 저는 그렇게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이건 초심자들이 듣거든요. 그러면 이 연인 카드가 나왔을 때 이 타로 마스터가 되셨어요. 홈카페에서 이제 상담을 해요. 그러니까 이 연인 카드는 진실된 사랑이 아니고 한번 섹스해보고 끝나는 거야. 그리고 손님께 연인 카드가 떴을 때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리고 저의 어떤 동료 선생님조차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연인 카드는 가벼운 사랑이다. 그렇게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입문자용 강의를 하는 이유기도 해요. 바로잡기 위해서. 내가 잘 모르면 저 역시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고 이런 부분을 보완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강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니들은 다 틀린 거고 그 이유는 너네가 이해를 못하고 깊이가 떨어진 거야. 이게 맞아. 이렇게 가르치면 제가 그때 이 예시를 들었잖아요. 조계종이나 장무회가 잘못된 게 아니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데는 영적 원리가 심도 깊게 들어가 있고 차크라적인 이건 4번 차크라의 아나하타 차크라의 의미가 있거든요, 선생님. 카발라와 연관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깊이 들어가면 연인 카드는 분명히 진실된 카드예요. 가장 진실된 카드예요, 선생님.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렇게 22장의 원리가 있고 이 카드들은 수비학적인 원리에 따라 다 연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지금 이건 연결인데 보세요, 선생님. 그럼 선생님 이미지가 다른 건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나? 얘들은 같다는 걸 알겠어, 내가. 이렇게 뭔가 이것도 지금 이렇게 구도상 같다는 건 알겠어. 근데 이런 카드들은 다르게 생겼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면 원리가 같아요.
지금 이렇게 두 개의 컵이 이어져 있죠. 그리고 교황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리고 땅에는 두 사람이 앉아 있죠. 기둥이 하늘과 땅을 연결하고 이 회색인 이유는 흰색과 검정색이 섞인 중립지대라는 거예요. 즉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존재가, 정신과 현실을 중재하는 존재가 교황입니다. 연결과 연결이라는 의미가 있죠. 이런 식으로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이해를 해야 돼요. 강사들조차도 이 원리도 모르고 가르치는 사람도 태반이에요, 선생님. 그래서 제대로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됩니다. 다만 입문자 단계에서는 이걸 깊이 있게 모든 걸 알 필요는 없어요. 지금 이제 입문자랑 숙련자가 함께하는 개론 클래스라 제가 보다 심도 있게 말씀을 드릴 뿐이지, 입문자 때는 이 카드 이런 카드구나, 이런 느낌의 카드구나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 아르카나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마이너는 총 56장인데 40장의 숫자 카드와 16장의 인물 카드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물, 불, 공기, 흙이라는 4원소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지금 마이너 카드들은. 그러면은 이 4원소가 10개니까 40장이에요. 숫자가 10개라 4원소니까 40장. 그 다음에 이 4원소가 4개의 계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왕, 여왕, 기사, 시종. 4원소가 4계급이니까 4, 4, 16이에요. 그래서 총 56장이죠. 그리고 인물 카드들은 여왕 카드거든요. 지금 퀸이에요. 그래서 여왕이 나와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계급별로 나누어져 있고 숫자로 되어 있어요. 총 56장의 타로 카드죠. 그래서 메이저 22장, 마이너 56장으로 이루어져 있고 타로 카드는 총 78장입니다. 보시면 이제 이 1번 카드들이거든요. 이게 불이고, 딱 봐도 불이죠. 이게 물이에요. 딱 봐도 물이에요. 그 다음에 공기예요. 칼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흙이에요. 흙으로 빚은 동전. 그러니까 지, 수, 화, 풍. 불, 물, 공기, 흙. 영어로는 완즈, 막대기라고 하고요. 이 컵처럼 생겼죠. 컵이에요. 물이고, 펜타클이에요. 동전이라고 하고, 이 소드예요. 칼. 그래서 지금 소드, 펜타클, 컵, 완즈라고 되어 있고 옆에는 숫자입니다. 지금 2번부터는 숫자가 위로 가요. 그래서 보시면 1번 카드는 완즈 하나, 완즈 2개, 불 3개, 불 4개, 불 5개, 6개, 7개, 8개, 9개, 10개 이렇게 되어 있죠. 다른 카드들도 마찬가지예요. 그 원소가 이렇게 숫자별로, 여기는 불 10개, 컵 10개, 동전 10개, 칼 10개죠.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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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숫자 카드들은 1부터 10까지 그 원소들이 나타나요. 이건 코트 카드인데요. 이 코트 카드는 이 아래 카드들은 원소별로예요. 불, 물, 흙, 공기. 이 지금 위에 카드들은 계급별이에요. 왕, 여왕, 기사, 시종. 16장 같은 카드거든요. 그래서 코트 카드는 보시다시피 시종이 나오고 기사가 나오고 여왕이 나오고 왕이 나와요. 총 이렇게 16장입니다. 미스테리다. 왜 78장인지를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 타로 카드가 유대교 카발라의 원리를 따랐고, 유대교에는 탈무드라는 경전이 있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이 세상의 원리는 78대 22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지금 2대 8인데 이 정확하게 말하면 22대 78이에요. 파레토 법칙이라고 경제 법칙이기도 한데 기본적으로는 애초에 탈무드에 나온 78대 22 법칙이에요. 이 무슨 말이냐면 세상을 이루는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78대 22라는 겁니다. 그러면 78대 22의 원리를 우주적 관점에서 설명을 하는 건데, 첫 번째, 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이 대기를 구성하는, 지구 대기를 구성하는 요소가 78%의 수소로 이루어져 있고 나머지 22%의 여타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어요. 자, 두 번째, 지구를 이루는 구성인데 바닷물이 78%이고 나머지로 22%가 이루어져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신체인데, 우리의 신체는 78%의 물과 나머지 구성 요소로 또 22%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이고, 더 나아가서 우리 지구고, 이 지구를 이루는 대기고, 이 우주의 원리가 결국에는 78대 22라는 겁니다.
그러면 선생님, 이 원리는 어디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까? 물어보시면 그래요. 이 파레토 법칙은 경제 법칙인데 이탈리아 경제학자가 20%의 원인이 결과에 80%의 영향을 미친다 되어 있는데 어떤 회사의 매출 80%는 VIP 손님 20%가 결정짓는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타로도 그래서 총 78장으로 구성되어 있고 78장에는 22장의 메이저 아르카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메이저 아르카나 22장 플러스 마이너 아르카나 56장인데 그럼 총 78장이죠. 다시 이 마이너 아르카나 56장은 16장의 마이너 코트 카드로 이루어져 있고 이 비율은 22대 78입니다. 그러니까 16장을 56장으로 나누거나 22장을 78장으로 나누면 똑같이 0.28이 나와요. 같은 원리인 거죠. 78장이 여기에 있겠죠. 이 타로카드 78장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22장은 어디 갔느냐? 전시안이에요. 이 미국 지폐에 보면 호루스에는 전시안이라는 건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에요. 가장 진실된 눈이라는 거죠. 이게 어떤 의미냐? 통찰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두 개의 눈이 아니라 가장 고차원적인 것을 볼 수 있는 제3의 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상부에는 영적 지혜를 의미하는 제3의 눈이 나타나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의식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의미죠. 그러면 이 눈에 보이는 의식 세계에는 총 78장의 타로 카드가 있어요. 이 78장의 타로 카드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의해서 컨트롤 된다는 겁니다. 22%의 VIP가 80%를 결정짓죠. 마찬가지로 영적 지혜나 직관력이 풍부해야 나머지 78장의 타로 카드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굉장히 심도 깊은 원리로 이루어져 있어요. 되게 신기한 게 이 78대 22의 원리가 아니고 타로카드는 우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또 하나의 방식이기 때문에 우주적 원리가 많이 깃들어져 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이런 걸 가르쳐주는 원서나 책이나 강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 계기를 통해 이런 원리가 있는데 너무 많은 분들이 이런 건 전혀 모르고 계세요.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제가 살짝 설명을 하고 갈게요.